2014년 4월 1일 파나마 보케테 지역에서 네덜란드 국적의 대학생 크리스 크레머스와 리산 로온이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21세였던 크리스와 22세였던 리산은 현지 어학연수와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해 파나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두 사람은 가벼운 하이킹을 하기 위해 엘피아니스타 트레일 초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의 복장은 반바지와 민소매 티셔츠 등 열대기후에 맞춘 가벼운 차림이었으며 리산이 소지한 배낭에는 스마트폰 2대, 캐논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 약간의 현금, 여권, 물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생전 목격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산책로 정상인 미라도르에 도착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디지털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정상적인 관광 코스는 이 정상에서 다시 올라온 길로 되돌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남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정상 너머에 있는 바로 화산 국립공원의 통제구역이자 대륙 분수령 반대편의 정글 깊숙한 산길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 경로는 현지 지형에 익숙한 원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험준한 산길로 일반 관광객에게는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이킹을 시작한 지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 39분 첫 번째 이상 징후가 기록되었습니다. 크리스의 아이폰 4를 통해 파나마의 국제 긴급 구조 번호인 112로 전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어 12분 뒤인 오후 4시 51분에는 리산의 삼성 갤럭시 S3로도 112 구조 전화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울창한 열대우림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동통신기지국의 신호가 전혀 도달하지 않는 음영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의 구조 요청은 연결되지 않았고 당일의 통신 시도는 종료되었습니다. 파나마 정글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어두워지며 야간 기온 강화와 함께 빈번한 폭우가 발생하는 환경입니다. 다음 날인 4월 2일 아침부터 구조 요청이 재개되었습니다. 오전 6시 14분에 아이폰으로 112 전화가 걸렸고 오전 8시 14분에는 갤럭시 폰으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 50분에도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기지국 신호 미달로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날 숙소 측의 신고를 받은 파나마 경찰과 민간 구조대가 엘피아니스타 트레일 인근 수색을 시작했으나 이들의 동선은 이미 정상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4월 3일부터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보존하기 위한 명확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끈 상태로 유지하다가 특정 시간대에만 전원을 켜서 기지국 신호가 잡히는지를 확인한 후 다시 전원을 끄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4월 3일에는 오전 9시 33분, 오후 4시 정각, 오후 4시 15분에 전원을 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날 파나마 당국은 헬리콥터와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글에 밀폐된 환경 특성상 상공의 헬리콥터 소리는 지상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하층부의 조난자를 헬리콥터에서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4월 4일에는 아이폰으로 오전 10시 16분과 오후 1시 24분에 신호 확인 및 구조 시도가 있었고 갤럭시 폰으로는 오전 10시 51분과 오후 12시 18분에 기록되었습니다. 4월 5일 오전 10시 50분에 전원 가동을 마지막으로 리산의 갤럭시 폰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이후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크리스의 아이폰 한 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는 아이폰 포렌식에서 특이한 데이터가 검출되었습니다. 누군가 아이폰의 전원을 켰으나 올바른 핀 코드를 입력하지 않거나 아예 입력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화면만 켰다가 수분 내에 다시 전원을 끈 기록이 여러 차례 발견된 것입니다. 4월 6일 오후 1시 37분, 4월 11일 오전 10시 51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첫째, 크리스가 심각한 부상이나 탈수, 저체온증으로 인해 손이 다치거나 의식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기기 조작이 불가능했거나 둘째, 리산이 크리스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터리 잔량, 시간 확인 혹은 긴급 통화 화면 진입만을 시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월 11일 오전에 기기 가동을 끝으로 아이폰 역시 배터리가 소진되어 전원이 꺼졌습니다. 스마트폰의 통신 시도 외에 캐논 디지털 카메라에 남은 데이터는 이들의 행적을 입증하는 또 다른 핵심 단서였습니다.
실종 8일째인 4월 8일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완전한 암흑 상태의 정글에서 총 90장의 사진이 연속 촬영되었습니다. 사진들의 간격은 수초에서 수분 단위였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90장 중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두운 바위, 벽, 나무 꼭대기 계곡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진들에서 조난자의 생존 활동을 입증하는 명확한 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진에는 바위 위에 나뭇가지와 일회용 거울 그리고 비닐봉지를 나뭇가지에 엮어 고정해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구조 헬리콥터나 수색대를 향해 빛을 반사하거나 시각적 표식을 남기기 위해 제작된 간이 구조 신호 물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에는 크리스의 머리카락 뒷모습이 가까이서 찍혀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법의학팀의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사진 속 크리스의 두피나 모발에서는 혈흔, 외상, 결박 등 타살이나 폭행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사진의 촬영 목적은 어둠 속에서 수색대의 불빛이나 소리를 감지하고 카메라의 강력한 플래시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려 했거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벽 지형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기 위해 플래시 불빛으로 지형을 순간적으로 식별하려 했던 행동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실종 10주가 지난 2014년 6월 중순 엘 피아니스타 트레일 정상에서 북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세르펜테 강가 인근에서 현지 원주민 여성이 파란색 배낭을 발견해 경찰에 인도했습니다. 배낭은 리산의 소유였으며 내부의 전자기기와 소지품들은 지퍼가 닫힌 상태로 보존되어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파나마 수사 당국과 네덜란드 검찰, 법의학 감식반이 해당 강줄기 상류와 정글 내부를 집중 재수색했습니다. 이 수색을 통해 배낭 발견 지점에서 더 떨어진 하류와 바위 틈 사이에서 두 사람의 유골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리산의 왼쪽 발뼈가 그대로 들어있는 등산화, 그리고 크리스의 골반 뼈 등이었습니다. 이 유골들은 오랜 기간 고온다습한 정글 환경에 노출되어 부패가 진행되었고 우기철 정글 계곡의 강력한 물살과 날카로운 바위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국립법의학연구소의 감식 결과 수거된 뼈 조직에서는 인위적인 도구에 의해 절단되거나 타격을 입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맹수나 동물에 의해 뜯겨나간 이빨 자국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뼈에 남아있던 화학성분과 보존 상태 역시 자연적인 부패 과정과 일치했습니다. 파나마 검찰과 네덜란드 경찰 수사팀은 스마트폰의 타임라인, 카메라의 야간 구조 신호 사진, 그리고 법의학적 유골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두 사람이 경로를 이탈의 길을 잃은 뒤 계곡 지형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후 가혹한 정글기후 속에서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조난 사고로 사건을 공식 종결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